동물농장은 조지 오웰이 러시아 혁명 이후 스탈린 시대의 권력체제를 모델로 한 정치 풍자 소설입니다. 작가 자신이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면서 체험한 공포정치제와 말년의 농장을 경영하면서 얻은 경험을 결합시켜 이 소설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타락한 권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창작되었으며 권력을 이용한 특권층의 부패상과 이들에 의해 길들여지는 대중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책의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너 농장의 늙은 스테지 메이저 영감이 어느 날 꿈에서 계시를 받아 영국 모든 들판을 동물들에게 라는 슬로건으로 동물주의를 주장했고, 이에 동물들 중 가장 똑똑한 돼지들이 중심이 되어 동물주의의 혁명을 준비합니다. 특히나 나폴레옹, 스노볼, 스콜러 셋이 적극적으로 준비합니다. 어느 날 인간들이 동물들의 먹이를 제때 주지 않은 것을 계기로 혁명이 일어나 인간들은 농장 밖으로 내쫓겼고, 이후로 농장의 이름은 동물농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메이저 영감의 뜻을 이은 돼지들은 7계명을 지정하는 등 동물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힘썼으며, 동물농장은 생산량이 증가하고 과거에 있었던 동물들 사이의 다툼이 사라지는 등 그야말로 평등한 지상낙원이 따로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물주의 혁명을 선동하던 돼지 계층이 점점 귀족화될 조짐을 보이더니 돼지들 사이, 그중 스노볼과 나폴레옹의 권력 투쟁이 심화됩니다. 결국 나폴레옹이 어미개인 제시와 블루벨에게서 떼어난 개들을 몰래 길들여 자신의 사병으로 만들며 풍차 건설을 주장한 스노볼을 축출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노볼은 원래 배신자였으며 그가 동물들을 위해서 했던 일은 모두 거짓이거나 꾸며낸 것이라며 동물들은 철저히 속이며 스노볼과 내통하였다거나 나폴레옹 자신의 불만을 가지는 동물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고 급기야 동물주의에 어긋나는 인간들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동물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독재 공포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처음과는 달리 동물농장은 풍차 건설에 필요한 기기를 충당한다는 명목하에 외부 농장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달걀을 판매한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반대한 닭들은 횃대 위에서 알을 낳는 시위를 했고, 결과적으로 식량을 받지 못해 닭들 중 여럿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복선은 내가 더 일하겠다,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라며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이나 풍차 전투에서 입은 총상이 제대로 닿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다 쓰러져 버리고, 그러한 복서를 돼지들은 페마 도살업자에게 팔아넘깁니다. 그 와중에도 복서는 수의사에게 입원시켰고, 마차는 수의사가 도살업자에게 구입한 것이며, 마차에 적혀있던 도살업자 이름은 수의사가 아직 치를 다 하지 않아서 벌어진 오해라는 식의 사탕 발림으로 농장 동물들을 구워 삶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7계명은 단 하나의 계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돼지들이 농장의 모든 동물 위에 군림하는 게 이상해 보이지 않았으며, 그런 와중 주변 농장의 주인들이 농장의 초대를 받고 만찬이 벌어집니다. 동물들은 그 만찬을 몰래 훔쳐보고 나폴레옹은 지금까지 있던 일은 모두 오해이며 농장의 이름을 바꿀 생각이다 등의 말을 하고는 카드놀이를 시작합니다. 동물들은 훔쳐보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서지만 바로 그 순간 만찬장 안에서 노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필킹톤과 나폴레옹이 동시에 스페이드 에이스를 내놓은 것입니다. 서로 속임수를 썼다며 비판해버리는 그 안, 돼지와 인간은 서로 똑같았습니다. 동물들이 각각의 모습을 바라보지만 이제 누가 동물이고 누가 인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 로 끝난 7계명은 원래 밑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다리로 걷는 자는 누구든지 적이다. 두 번째, 네 다리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자는 모두 우리의 친구다. 세 번째,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는 자서 안 된다. 다섯 번째,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일곱 번째,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이런 내용이었지만 결국 돼지들에 의해 계명이 하나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은 전체주의 사회의 영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 역사와 비교해서 볼 때 등장하는 동물들을 현실 세계의 인물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메이저 영감은 공산주의 혁명과
정치인인 카를 마르크스와 블라디미르 레닌을 상징하고, 나폴레옹은 소련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을 상징하며, 복수는 쉽게 세뇌당하고 평범한 노동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클로버는 등장인물 중 동정과 친절함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인물이고, 복수와 함께 민중계급을 상징합니다. 필킹턴은 폭스우드 농장의 주인이고, 미국의 프랭클린 델러노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폭스우드 농장은 미국과 영국을 상징합니다. 프레더릭은 핀치필드 농장의 주인이고, 아돌프 히틀러를 상징하며, 핀치필드 농장은 독일의 나치 제국을 상징합니다. 양들은 스탈린을 광신적으로 따르는 대중과 선전대를 의미하며, 자기 주장 없이 오직 나폴레옹에게 복종하는 우민들입니다. 닭들은 스탈린 치하의 집산주의 정책에 의해 몰락한 분홍 계급을 의미합니다. 벤저민은 비판을 포기하고 현실 도피하는 문역한 지식인들 혹은 소련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돼지들을 제외한 동물들 중에서 그를 능숙하게 이룰 수 있는 몇 안 되는 존재로 혁명에 대해 신랄한 태도를 취하지만 정작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는 않습니다. 동물농장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를 풍자하는 요소를 담은 소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난 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